안녕하세요. 프리뷰 N 팀장입니다. 6월 10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200개 눌러주시면 내일 MLB 추천 라인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개입니다. 200개. 리뷰 한번 시작해보죠. 뭐 어저께 오픈했으니까 오픈을 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순위는 저희가 오픈을 했죠. 1순위는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토론토와 휴스턴 8.5 기준 언더. 뭐 무난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발데스도 잘 던져줬고, 그 다음에 베리우스 역시 홈 등판하는 베리우스는 믿을만하다. 홈 등판하는 베리우스 믿을만하고, 두 팀의 타격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한 이닝에 뭐 2점, 3점 내면서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팀의 뭐 불펜도 준수한 상황이고, 뭐 사실 저는 토론토보다는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휴스턴의 타격감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어저께 언더를 1순위를 드린 이유가 타격감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팀의 선발 자원이 워낙 좋은 선발 자원이고,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상당히 준수한 피칭 보여주었기 때문에 토론토 휴스턴 언더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이 경기 진짜. 자, 필라델피아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잭 휠러가 강제 호투하게 될 거다. 왜? 디트로이트의 최근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못 던져도 강제 호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못 던져도 강제 호투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휠러가 7회까지인가요? 노히트였습니다. 7회까지 노히트를 기록하였는데, 그걸 에라 한 방에 날렸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이제 동점이 되면서 9회에 누구냐,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킴브럴. 킴브럴이 또 에라로 또 점수 한 점 주고, 뭐 그랬던 경기였습니다. 9회 말에 하퍼가 이제 선두 타자로 나오면서 더블 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승기를 마련했는데,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이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길 경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보스턴. 클리블랜드 보스턴은 클리블랜드가 뭐 무난하게 승리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스턴과 세인트루이스는 타격감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경기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경기 양키스와의 경기인데 글쎄요. 일단은 패스했습니다. 그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뭐 무난하게 타격도 뭐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4순위 신시내티 다저스, 이게 좀 틀렸네요. 오버 9.5 기록했는데, 어저께 저 오늘 아침에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거 언더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데, 그 자주 프리뷰에 애용하시는 애청자십니다. 그 영화 중에 내 인생의 변화구라는 영화, 제목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야구 MLB 스카우터에 관련된 영화인데 클린튼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딸이랑 같이 이제 스카우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고. 근데 이제 다른 최근 젊은 사람들은 세이버메트리션을 바탕으로 뭐 스탯을 중심으로 이제 선수를 이렇게 픽하는 반면에, 이 양반은 소리로 미트에 꽂히는 뭐 공의 소리나 뭐 그러한 그 경험, 여태까지 자기가 봐왔던 그런 경험으로 선수를 픽을 한다, 선수를 이제 초이스를 하는데, 뭐 그런 와중에서의 어떤 뭐 9세대와 뭐 지금 세대 간의 어떤 뭐 갈등,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탯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이 맞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캐치 못하는 부분들은, 뭐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경험으로 뭐 촉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촉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경험. 예. 그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탯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조금 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떠한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느낌식으로 적으셨던데, 그런 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들은 전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20년은 봐야 돼요. 20년. 예, 야구를 보았다면 20년은 봐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를 접한 게 뭐 어렸을 때죠. 예, 어렸을 때인데, 처음에 이제 야구를 접한 게 토론토의 로이 할러데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토론토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하키도 상당히 좋아하고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팬이면서 꼬박꼬박, 예, 로이 할러데이나 뭐 좋아하는 선발 투수가 나오면 예, 야구장을 찾고는 했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봐야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유튜브 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뭐 저보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예.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경험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스탯들의 집합이 이 야구 스탯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가치는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분이 좀 한 20년 정도 봐왔다면, 전 충분히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새겨들을 가치는 있다. 물론 저희가 틀리고 그분이 맞았어요. 이거 언더 본다고 하셨는데, 뭐 그분은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를 논하시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의견은 어저께 신시내티와 다저스가 오버를 내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일단 체력도 체력이지만, 뭐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분 의견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가 맞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은 커쇼의 책임감, 그 다음에 낮 경기에서의 신시내티의 타격,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버가 날 수 있었던 경기가 언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예,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막 이거 뭐 분석한답시고 뭐 느낌이 한 80%
느낌이 한 80%, 그 다음에 20% 스탯 가져오는 스탯도 뭐 말도 안 되는 스탯 가져오면서 그거를 뭐 엮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은 좀 그래요. 예. 저는 이 유튜브가 이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하는 친구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뭐 테크노마트, 뭐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용산전자상가 뭐 이런 식으로 딱 거기 가면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어떤 목적을 충족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포츠 분석을 좀 제대로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해?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은 거기 좀 똘똘하게 하는 친구들 많아.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지 이제 서로 윈윈하면서 잘 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물론 몇몇은 몇몇 같은 경우는 나름 좀 뎁스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이 너무 대부분이어서 좀 그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 다저스 언더 얘기 나와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분 제가 아이디를 기억을 못하네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템파베이 경기 제가 말씀드렸죠. 치리노스, 이게 어떻게 제가 치리노스인지를 알았냐면은, 어제 경기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그러니까 그냥 마우스품을 팔아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신문 보는 게 가장 직방입니다. 템파베이 지역신문 보는 게 직방이에요. 어느 곳이거나 지역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MLB나 NBA 같은 경우 그 선수의 어떠한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신문만 한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직방이에요. 뭐 ESPN, 뭐 BBC는 영국이구나, 뭐 NBC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역신문 보는 게 짱이고, 치리노스가 복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글라스너가 들어왔다가 글라스너가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간 거 보니까 치리노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치리노스를 올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치리노스 나오면 미네소타 득점 못한다고. 아마 제 방송을 조금 진중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마 언더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치리노스였으면 이게 전 1순위였습니다. 미네소타 템파베이 이게 1순위였어요. 언더. 근데 이제 선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경기를 드리기가 뭐해서 일단은 뺐고요.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했고, 그다음에 보스턴 좀 그러네요. 내일 경기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를 도저히 뭐 이렇게 쳐줄 수가 없어요. 지금 디트로이트의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1위까지 떨어졌고요. 이거 전 진짜 이런 스탯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개인 선수 타율도 1할 1이면은 트리플 A나 더블 A로 내려가는데, 지금 이게 팀 타율입니다. 팀 타율 1할 1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윌러가 강제 호투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장타가 1할 7푼입니다. 애리조나 선발이 누가 나오던 간에 디트로이트를 지금 초이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오늘 경기 불펜이 불러나면서 다 날렸죠. 렌지가 경기 날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애리조나 봐야죠. 애리조나 켈리 나오잖아요. 켈리 원정 등판 더 좋아요. 원정에서 1.63 4승 무패입니다. 켈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손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KBO 시절에 켈리는 물론 잘 던졌는데 저에게는 임팩트는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MLB 와서 이닝 소화도 상당히 꾸준하고, 그 다음에 원정 등판도 뭐 준수하고, 지금 디트로이트의 타격의 흐름이라면 켈리 못 쳐요. 켈리공 못 쳐요. 로렌젠 준수하죠. 준수합니다. 준수한데 로렌젠의 평균 이닝은 여기 나오잖아요. 6이닝이라고.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디트로이트가 뭐 어여어여 해가지고 1점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1대0으로 이 디트로이트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7회부터
디트로이트 불펜이 나오는데 3이닝을 깔끔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애리조나의 최근 5경기 타율은 2할 7푼 4할 2푼 9리. 예.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게다가 불펜 소모가 있었던 디트로이트고 불펜 소모가 없었던, 즉 오늘 경기가 없었던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의 승리. 그 다음에 이 경기 언더, 예,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캔자스티와 볼티모어. 자, 오늘 볼티모어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예, 아마 리그에서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 볼티모어가 아닐까 싶은데 웨일스랑 린치 등판하는데요. 일단은 웨일스는요 2021년 이후 캔자스티전에서 팀이 패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WHIP가 0.85예요. 그 다음에 5월 등판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웨일스는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준수한 피칭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볼티모어는 불펜이 괜찮습니다. 예. 카노도 오늘 6개밖에 안 던졌고요. 그 다음에 바티스타 21개 던졌다면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마무리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캔자스티의 지금 타격 흐름이 안 좋아요. 예. 볼티모어도 물론 안 좋지만 볼티모어는 어저께 경기 후반에 역전승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셔야 돼요. 홈에서 볼티모어는 나름 괜찮은 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티 원정 타율 별로 안 좋죠. 게다가 이제 린치 등판하는데 린치 원정 등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예. 그리고 지금 오늘이 세 번째 등판인데 이 스탯 가지고 볼티모어와 상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볼넷도, 예, 볼줄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최근 볼티모어가 좌투한테 상당히 강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전 타격의 흐름도 볼티모어가 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발 싸움 웨일스가 앞선다고 보고요. 불펜 싸움 역시 볼티모어가 좋아 보입니다. 최근 볼티모어의 타격 흐름, 불펜 흐름 괜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캔자스티는 필승조가 2.25지만 지금 캔자스티가 필승조가 저렇게 좋게 나오는 거는 최근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불펜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좋게 스탯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최근 5경기 방어율을 보면은 5.50입니다. 볼티모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 볼티모어를 초이스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이제는 한 번쯤 터닝 포인트를 오늘 경기 삼아서, 미러키전에서 다 진 경기를 8-9에 역전을 하였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땐 볼티모어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저득점 상황에서 볼티모어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미네소타와 토론토 경기입니다. 키구치와 그레이 나오는데, 자, 이 겉으로 보는 스탯만 보면은 그레이가 앞서 있죠. 겉으로 보이는 스탯만 보면 그레이가 앞서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자, 미네소타의 득점 생산 능력입니다. 자, 연패 여기서부터 봅시다. 6월 3일부터 지금 최근 일주일간 1점, 2점, 1점, 빵점, 1점, 2점. 2골 이상을 못 넣죠. 라리가입니다. 라리가. 라리가 하부리그. 그럼 키구치가 과연 미네소타의 뭐 좋지 않은 타격 흐름을 혹시 살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키구치의 홈 등판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보시면 매츠와의 경기에서 5이닝 4피안타 2실점, 미러키 5이닝 3피안타 2실점, 최근 두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물론 4월보다는 5월 등판이 훨씬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매치전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은 좀 찾은 것 같아요. 뭘 보고 할 수 있냐? 볼넷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경기를 보면은 뭐 4개, 2개, 5개 막 이런데, 이거 보시면 4월에 좋았을 때 볼넷이 하나였어요. 이 경기 뭐 2개였지만, 근데 직전 경기 매치전에서 다시 볼넷이 하나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감을 찾았다라고 전 보고 싶고,
그레이가 원정 등판이 홈 등판보다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그레이가 오늘 못 던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아요. 예. 그레이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보세요. 둘, 넷, 여섯 경기, 6경기 동안 25개의 피안타. 근데 5경기 동안 23개의 피안타. 한 경기 덜 치렀는데 피안타 개수는 거의 비슷해요. 피안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레이가. 게다가 볼질도 최근 조금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토의 최근 타격감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두 팀 모두 타격감이 좋지 않아요. 미네소타도 1할 6푼 8리입니다. 예, 토론토 2할 3푼 3리. 물론 장타력은 토론토가 더 좋죠. 예. 그래서 저는 키구치나 토론토나 쌤 봅니다, 선발 싸움에서. 그리고 경기 후반 불펜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예, 미네소타나 토론토나. 다만 이제 로마노가 못 나온다라는 게 오늘 경기, 내일 경기 변수가 되겠지만, 예, 일단은 그래도 타격감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토론토를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스페로 가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언더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가 그래도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난 승패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언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와 시삭스 경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유리 페레즈 등판합니다. 씩씩한 친구, 10이닝 동안 무실점. 페레즈는요, 정말 잘만 다듬으면은 정말 뭐 S급 투수로 충분히, 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선발 자원이고, 잘 던져요. 예. 그리고 뭐 홈 원정, 뭐 원정 등판이 조금 뭐 안 좋기는 하지만, 뭐 2번 선발 등판에서 원정 등판을 논하기는 힘들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페레즈 같은 경우는 투구수도 뭐 많진 않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얘 지금 엄청 지금 애지중지한, 마이애미에서 애지중지하는 선발 자원이에요. 예, 그래서 투구수 안 늘려요. 얘가 이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구수를 안 늘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한 88개에서 90개 초반으로 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한 5이닝 정도는 또 무난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런 시즈인데, 뭐 홈에서는 원정 등판보다는 조금 괜찮다라는 거. 근데 시즈가 휴스턴전 요 3월달 경기를 제외하고는 4월 등판이 4월 16일 이후, 4월 중순 이후부터 폼이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휴스턴전 요거 한번 잘 던지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요때는 클리블랜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직전 디트로이트 5.1이닝 2피안타 1실점. 제가 지금 디트로이트전 등판에도 이 정도는 던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던져도, 예, 이거는 던질 수 있어요.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CG가 안 좋답니다. 예. 정상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마이애미나 시삭스의 불펜을 생각을 한다면 거의 뭐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뭐 어느 팀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타격의 흐름만큼은 마이애미가 더 좋다. 최근 5경기 보시면 1할 9푼 3할 6리, 그 다음에 마이애미의 장타율이 5할입니다. 예, 마이애미 장타율이 5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를 시삭스를 보는 것보다는 마이애미를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프랜승, 예, 쫄리시면 프랜승, 그 다음에 안 쫄리시면 승,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 미러키.
미러키가 오늘 마무리가 털리면서 저기 마무리된다 불펜이 털리면서 예, 아쉬운 경기였는데 최근 미러키의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예, 최근 미러키의 경기력은 괜찮고 볼티모어의 타자들의 집중력이 더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클랜드는 2연승은 잘하네요. 예. 근데 오늘 오클랜드가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자, 메디나. 오클랜드 메디나를 신뢰를 못하죠. 예. 원정 등판에다가 예. 최근 경기 보면은 꾸준하게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 11.68. 그 다음에 지금 스탯이 예, 너덜너덜합니다. 예, 스탯이 너덜너덜해요. 예. 반면에 후저 같은 경우는 예, 홈 등판에서 준수한 피칭 흐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요 토론토전 요것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경기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전 한창 좋았던 신시내티 타격을 상대로 7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오클랜드가 이 두 경기 때문에 타율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3할까지 올라갔는데 글쎄요 오늘 하루 쉰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예, 좋은 타격 흐름이 조금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러키와 오클랜드가 지금 최근 5경기 타격 흐름이 좋다고 해서 오클랜드의 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직전 피츠버그의 어떠한 마운드가 오클랜드의 길을 살려준 듯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미러키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러키가 이 그러니까 이 마운드 자체는 나름 괜찮습니다. 예. 오클랜드의 피칭은 꼴등이죠. 마운드는 예. 오클랜드의 마운드는 꼴등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경기는 일단 선발 싸움에서 미러키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불펜도 지금 미러키가 오늘 경기 좀 불펜 소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못 나오는 선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불펜의 흐름 또한 두 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는 뎁스 면에서는 미러키가 앞서 있다고 보고 싶고 결론적으로 일단 메디나가 저는 5회 이상을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 저는 그래서 미러키의 승리 그 다음에 전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예상합니다. 예, 다득점 예상하면서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타니와 시애틀 경기. 자, 카스티오 지금 19이닝 동안 1실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니가 휴스턴전에서 조금 또 털렸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오타니의 주무기는 어떻게 보면 그 스위퍼라 그러죠. 예. 스위퍼 근간은 이제 슬라이더에서 왔는데 리그에서 스위퍼 그 슬라이더 제일 못 치는 팀이 시애틀입니다. 29인가 30인가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오늘 분명히 고전합니다. 오타니가 일단은 홈 등판에서만큼은 괜찮은 피칭 흐름 보이고 있고요. 홈 등판에서만큼은요. 그 다음에 직전 휴스턴전에서 물론 털리기는 했지만 일단 원정 등판이었고 앞선 홈 등판에서는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시애틀 타자를 상대로 스위퍼를 얼마나 던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시애틀 타자들이 타격감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2할 1푼 3리에 지금 장타율도 3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애틀이 오타니 상대로 득점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LA 타자들도 카스티오 상대로 득점하기 힘들 겁니다. 예. 다만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원정에서만큼은 카스티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카스티오의 이닝 소화 능력이 여기 보시면 평균 5.2이닝입니다. 원정에서는 5이닝, 텍사스전에서는 잘 던졌어요 직접. 근데 원정에서는 5이닝, 그 다음에 또 5이닝, 6이닝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길어야 6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애틀의 최근 타격, 불펜의 흐름이 너무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애틀의 불펜의 흐름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지금 9.47이에요. 최근 5경기 시애틀이. 예. 그럼 불펜도 안 좋아. 최근 타격의 흐름도 안 좋아. 그렇다면 LA가 불펜과 타격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견주어 본다면 시애틀에게 전혀 꿀릴 게 없는 상황입니다. 선발에서 뭐 100번 양보해서 카스티오가 앞선다고 하지만 앞서는 게 그렇게 크게 앞설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오타니가 상성상 시애틀 타자들이 오타니 공을 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물론 카스티오도 올 시즌 5.2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하지만 이건 홈등판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홈등판 오타니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전 이 경기는 LA의 승을 예상을 하면서 이 경기 언더도 좋아 보입니다. 예, 언더도 좋아 보이면서 LA의 승을 예상을 합니다. 좋아요 200개 눌러주시면 MLB 추천 라인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처럼 1순위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1순위는 VIP는 안 건드립니다. VIP는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200개 눌러주시면 추천 라인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MLB 추천 라인을 구독 누르신 분들만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만 MLB 추천 라인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 주셔야지만 MLB 추천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200개 눌러주시면 이따 9시 20분까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프리뷰엔에서 제공하는 투데이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니까 많은 방문 그리고 회원 가입 이용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